북한으로부터 지령받아 미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 노동단체 출신 활동가 3명이 구속됐는데 간첩죄 4조. 이거는 간첩죄 4조가 적용될 거라는 거는 선배가 지금 방금 얘기해 주셔서 알았거든요. 저는 4조까지는 안 갈 줄 알았어요. 저는 별로 놀라지도 않았어요. 왜 진짜요? 그러냐면은 하도 도처에 간첩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네. 뭐 민주 열사다라는 둥 또는 뭐 시민단체 뭐 커뮤니티 오가나이저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 이 간첩을 간첩이라고 그동안에 간첩인데 당위정을 입혀가지고 말하자면 좌파 시민단체에 그 활동을 하고 뭐 사회 뭐 혁명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간첩이 도처에 있었어요. 그런데 간첩을 비로소 간첩이라고 한 사건이 이번에 드러났다. 근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라고 봐요. 이 문캠프에 노동특보로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4.15 총선에서도 활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물론 드루킹도 좋지만 드루킹보다도 이건 더 임팩트가 있고 프레시하고 날 것 아니겠습니까? 드루킹보다 더 센 거예요? 더 센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려면 드루킹 플러스 이 간첩, 특히 문캠 간첩 사건 이거를 다 내세워가지고 두 파트로 하든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아마 외국 같았으면은 벌써요. 미국 같았으면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 절차 밟았을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오늘 국힘 뭐 하고 있느냐, 뭐 너희들 당대표 무시하니, 뭐 이러면서 자꾸 이럴 거니, 뭐 이러면서 다음 대선 어떻게 먹을지 그 생각만 하고 있죠. 한심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네, 아유, 그럼 안 그렇게 되죠. 한번 가보세요. 네. 한번 지금. 자, 간첩죄로 불리는 조항. 이거 어떤 거냐?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목적 수행을 위해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며 그리고 이들의 혐의 중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엄청 많이 살더라고요. 이거 제대로 맞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청주지법이 일단 어떤 법 판사께서 이분 구속은 시켰어. 일단은 용기 있네요. 그죠? 그렇죠. 구속영장 때린 것 자체가 부담일 텐데 용기 네. 있다. 용기 있어. 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게 요즘 세대의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하셨던 안철수님. 네. 안철수 님도 요새 굉장히 좀 이 철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얼마나 지금 충격받으실 거 아니야. 간첩 그렇죠. 있었대 지금. 네. 이거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영장 발부됐고 지금 뭐 보니까 자료가 수두룩 빽빽 우리가 짚어볼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보자고요. 아직 1심 판결 안 난 거 우리도 알지만 지금 디지털 기록이 워낙 많다는 기사가 쏟아지다 보니 자 소개해 보겠습니다. 보면은요. 자 스트레스가 그거죠. 김정은 목다는 비행기. 그렇죠. 네. 삼수 부대. 네. 왜냐면 이제 막 북한 들어가는데 안 걸리는 거야, 막 이렇게. 왜냐면 이제 자기를 이제 막 그 숨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졸지에 이제 김정은이 그 빛나든 처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그쵸.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용납이 네.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네. 우리나라로서는 이 도입을 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이 핵무기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잖아요. 그쵸. 지금 우리가 간첩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받아들인 판사에 대해서도 용기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네. 이거는 우리의 네. 상식인 거예요. 간첩, 스파이. 어느 나라 민주주의 국가 또 굉장히 언론의 자유 뭐 대단한 국가에서도 간첩이라고 하면 중형을 받고 뭐 끝까지 세상 햇빛 마지막으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판사가 용기가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러네요. F-35A 이거는 원래 주일 미군한테만 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제일 기가 막힌 게 핵무기를 머릿속에 이고 살면서 핵 인질이 됐는데도 아주 아무 일 없이 사니까 외국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런데 바로 이 F-35A 이거는 핵무기의 위력으로부터 딱 차단이 가능한 거예요. 미리 보고 그다음에 요격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후덜덜한 그런 무기죠. 이걸 왜 안 들여옵니까? 들여온다고 하면은 모두들 찬성하고 정말 환영 걸기대회라도 열어야 될 우리 자신을 지키는 무기인 거예요. 그럼요. 이거 들어왔을 때 정말 막 그 세레모니도 완전 크게 해야 되는데 축소되고 뭔가 이상한 것 같긴 했어. 왜 그런가. 네. 리포트도 잘 안 잡히는 것 같고 세레모니도 잘 안 되고. 근데 민주당 중진 의원과도 접촉을 해가지고 통일 밤 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 우리 집 마당에나 나무 좀 심어주세요. 제발.
아니 이 의원 누구야? 지금 나서서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누군지는 알겠는데. 누군데요? 네? 아, 네. 뭐 외교통 뭐 그러면 굉장히 좁혀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의원한테 이 밤나무 100만 그루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간 목적은 뭐냐면은 이 스텔스 35A 이거를 들여오는 걸 반대를 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 이 간첩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대한민국 국회의 의원한테 민주당 중진한테 얘기해서 먹힌다고 생각했으니까 갈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그리고 만났고. 밤나무라고만 계속 주로 얘기되잖아요. 아니요, 그 얘기도 했어요. 그 얘기도 네. 또 나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국정원 발 기사고 경찰 안보 네. 그쪽 관련 네. 기사고 그다음에 양쪽으로 다 확인된 네. 거예요. 네. 근데 하신 거예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직접 확인하는 거는 이제 검찰 쪽 주로 중심으로 하는데 요건 진짜 확인이 잘 안 돼가지고 네. 여러분께 제가 오늘 팩폭시스터가 요거 맞다 이렇게까지는 못 해드려요. 네. 피의 사실이기도 하고 근데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 기자 이거는 선배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간첩이다 아니다 이거 갖고도 언론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요 좀 당당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뭘 그렇게 잘못해갖고 간첩이라고 못하고 내 홍길동이 아버지라고 못하는 거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자, 이 사람들이 민주당의 중진 의원을 만났을 때 밤나무 때문에 만났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네. 일본 왕이 중국에 갔을 때 사람들이 왜 갔느냐? 뭐 그냥 관광차 갔다고 뭐 사쿠라 이 벚나무를 심으러 갔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간 거 자체가 중국에 대한 사죄 때문에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죠. 진짜 이거 녹음 다 해놔야 되는데 의원실은 자료 없을 텐데 무슨 얘기했는지. 근데 이거 자료 분명히 넘긴 게 있으면 기록이 아니요,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네. 보기에는 다 자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까지 보도가 나온 영장이 거고. 구속되고. 저도 이제 국회에 한때 있었지만은 국회는 들어가는 사람들 다 신분증 확인하고요. 그럼요. 그다음에 언제 나왔는지 다 되기 때문에 뭐 빼박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 정말 부지런해요. 아니 왜 윤석열 탄핵 광고 모금을 북한에서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윤석열이 그렇게 싫은가 봐요, 북한이. 제 옛날에 그 북한에서 뭐 네. 윤석열이랑 김건희 씨 네. 부부 이렇게 토크하는 건 봤거든요. 당신을 보고 법 내려온다고 하던데 당신 좋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는 걸 봤는데 진짜 싫은가 봐. 왜 싫은 거야? 북한 윤석열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죠? 요새 뭐 윤석열 그 네. 지지율이 막 왔다 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이건 윤석열한테 엄청난 호재죠.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대통령이라고 그렇구나. 보는 거는 그만큼 두렵고 원칙적으로 핵무기라든가 예.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북한이 다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우리한테 불리한 대통령이다. 그러면 북한이 누구를 지지한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호재다 이렇게 봅니다. 호재다. 네. 예,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지령이 나온 것은 굉장한 호재다. 그렇죠. 검증된 사람이다. 그렇죠. 문재인 죄송합니다. 탄핵을 한다고 하면 웃음이 북한에서 싫어하시는데. 저지하려고 난리 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그때 이런 광고를 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검찰과 사법부의 횡포가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을 목표로 1인 1만 원, 400만 원 모금 운동 벌여나가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2천만 원 받아가지고 또 400만 원 모금을 또 하고 그냥 그거 쓰지. 북한 사람들 돈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 쪽인 것 같아요. 중국에서 이 사람들이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고 그렇게 네.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지령을 받았는데 지하 조직을 결성하시오 동무. 그리고 공작금 2만 달러 여기 있어. 2천만 원 가지고 지하 조직을 어떻게 결성해. 그리고 영장. 그다음에 더 웃긴 거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 3명 만나는 사진이 제시가 됐는데 이게 뭐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만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스타벅스 2층 네. 야외 테라스에서 네. 만났다고 예, 중국 현지에 네. 그러니까 안 나. 아니 미세 그림 앞자리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마셔요.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커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스타벅스 가면 안 되죠. 이거 아니죠. 김정은한테 혼나죠. 아니죠. 김정은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모르긴 몰라도 뭐 별다방 콩다방 이런 커피 마실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 마시는 포도주가 뭐 페트루스 샤또마하고 세계 네. 4대 포도주 아니겠어요? 그 포도주라는 거는 정말 자본주의, 자유주의의 상징이에요. 왜 그러냐? 맥주는 노동자의 술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포도주 이거는 부르주아지의 술이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김정인이 솔선수범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 동안에 이제 기자를 하는 동안에 네. 이 일본에서 파원할 때 또 그 뒤에도 북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네, 네. 그러면 그 저도 많이 만났어요. 그렇죠. 선배. 근데 북한 사람들이 하는 게 딱 똑같아요. 태도가 있는 척하잖아. 아니요 돈 달라고 그래요. 아 그거는 나중이고. 아니요 처음부터 맞아, 돈 맞아. 달라고. 아, 진짜. 제가 좀 그것도- 있어 보이나 봐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커피 사달라고. 네. 그리고 한 회의에서 북한 외교관을 만났는데 정말 옷만 남루하지 얼굴 생긴 거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대한민국 외교관이라고 해도 헷갈릴 정도로 준수하게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네. 외교관의 자제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국제회의를 하게 되면 커피 테이블이 있어서 네. 브레이크 타임 때 커피 마시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끝나자마자 커피 테이블로 가는 거예요. 토론이고 뭐고 그냥 끝나자마자. 없어. 난 커피만 마셔야 네, 돼. 거기서 10잔을 내리 마시더라고요. 10잔을요?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행복한 거. 야, 마치 정말 마약 먹듯이. 그거는 이 네스프레소 뭐 이런 커피 그 머신 회사나 이런 데서요. 이 괜히 조지 클루니 같은 좌파 내세울 거 없어요. 바로 그 북한의 외교관의 커피 마시는 모습을 재현을 하면은 그거 대단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커피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스타벅스 커피를 광고 찍어야 되겠다. 자, 마시고 그러면 싶었겠죠. 광고 찍을게요. 전 일부러 거기서 제가 마셨을 광고 거라고 찍을게요. 생각해요. 네. 이것이 내 땡땡 커피로구나. 하늘의 맛 이렇게 찍으면 된다 북한 사람으로서. 그렇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외교관이 싹 웃으면서 네. 네스프레소 오케이 딱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스프레소 오케이. 예. 클로즈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신태 저도 커피 PD님.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스벅에서 마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부러. 안 마실 수가 없네. 네, 스벅을. 그리고 중국에 보면은 중국의 오리지널 이 커피 브랜드들도 있어요. 있겠죠. 근데 거기 가지 않겠죠. 근데 거기를 안 가고 스타벅스에서 이왕이면 스타벅스. 네. 북한처럼 미국을 미제를 좋아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북한이 세계에서 달러 대 이 환전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북한은 종미국가 내지는 국가라고 볼 수 없지만 친미 집단이다 이렇게 네. 봐요. 이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스타벅스 프리퀀시를 네. 김정은이 모으고 있어서 스타벅스 여름 상품 요번에 되게 좀 중요한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프리퀀시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 다 있어야 되거든요. 미제 좋아하면 프리퀀시 때문에 이거 쿠폰 찍어서 이제 미션 음료 다 먹어야지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받을 수도 있었다. 뭐 이런 생각도 제가 또 쓸데없이 한번 해보고요. 김정은은 스시남이죠, 사실은. 아. 네. 그 켄지라고 야마모토 야마모토 켄지라고. 켄지. 네, 그 네. 사람이 이제 쓴 그 북한에서의 자기 요리사 하던 걸 보면은 김정은이 그렇게 스시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스시녀 이런 말을 하는데 김정은이야말로 스시남이에요. 또 다른 쓰신 여와는 다른 종류의 그렇죠. 쓰시남. 네. 자, 일단 그래서 다른 이제 기사를 좀 봤는데 문화교류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옛날 대남공작부서인데 여기서 받은 지령문과 보고문이 담긴 저장 장치 USB 메모리를 확인했다는데 USB면 이거 빼박인 게 어느 나라 어디에서 접속했는지 디지털 자료가 다 나오거든요. 네. 요즘은 디지털 때문에 다 범죄가 잡히거든요. 큰일 났어요, 이거. 그래도 이제 우리 국정원 네. 안에서의 이른바 사라질 마지막 엘리트들이 남아 있었다 이렇게 볼 사안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간첩은 그냥 제 간첩 같다 하려 갖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보와 특히 인간 그 휴먼 네트워크, 휴민트 휴민트. 이걸 네. 통해서 하는데 지금 국정원에서 이런 사람들 다 쫓겨났는데 마지막 황제 같은 마지막 요원들이 남아서 이 한 건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빨리 정권 교체해야 되겠다.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의지를 다졌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국정원도 정말 초토화가 됐거든요. 그럼요. 국정원장들이 이제 감옥에 다 누워서 하늘이 뱅뱅 돈다 이러고 계시는데 보면 근데 이제 남아서 국정원이든 법원이든 뭐 검찰이든 마지막까지 싸워서 자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뭐 끝까지 뭐 내가 잘했어요라고 뭐 칭찬받을 수 있나 그죠? 아니죠. 칭찬 못 받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박지원 이분이 네. 이제 북송 송금했다가 감옥 갔던 이 분이 국정원장이죠. 그다음에 국정원의 2인자인 기조실장 박선원 이 사람 삼민투 미국 문화원 이거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박지원 위에 박선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정말 국정원에서 온갖 핍박과 구박을 받으면서 진짜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나라를 위해서 저는
이 수사를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결과물을 내놓은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정원에서 얼마나 많은 결과물이 있었을까. 근데 그걸 다 걸렀는데 여기에 대해서 꼼짝 못하게 낸 건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최후의 국정원 요원의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가 각성하고 이 상식으로 돌아가는 국정원을 만들어야죠. 그분 누구신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모르지만 그분의 친구 같이 예전에 일했던 분한테 들었어요. 저 사실은. 네. 휴민트 역시 네. 휴민트. 휴민트가 중요하죠. 네. 마약도 그렇고 모든 게 뭐 국정원 내서 박지원이 사이가 마약 그 반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재판까지 받는데도 삼성에서 그냥 다닐 수 있어요. 삼성의 그 휴민트 정보력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도 다닌 건 뭘 뜻하겠어요. 나라가 이 모양이 됐어요. 여러분 국정원에 계신 그분 댓글창으로 응원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애국자죠. 판결 나오기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제 할 일을 잘 하고 있다. 아무리 북한에 좋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비정상적인 뭐 이런 반칙은 다 잡아내시고 계신 거다. 대통령께서 잘하고 계신다라는 평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른바 이 강성 문파들의 얘기 아니겠어요? 뭐든지 잘한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전 같으면 이런 일이 다 묻혔을 텐데 이것도 뭐 원칙대로 하고 있다 이러는데 그 반대죠. 이 사람들이 문재인 캠프에 있었는데 특보로 있었는데 그러네요. 그렇죠. 이러면 그냥 끝나는 문제예요. 그럼 이들과 몸통이냐 깃털이냐 그 관계에 대해서도 오히려 진짜 그 강성 문파들, 대깨문들, 지들이 뭐 자기가 대깨문이라고 했으니까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려면 논리적으로 여기에 대해 근거를 대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노동 특보로서 문캠에서 있었는지, 그다음에 문캠은 그 대표자로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했는지, 그리고 이들이 간첩이었다. 이러면 문재인이 그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밝혀야죠. 알겠습니다. 자 피해자 측 변호인 입장 저희가 밝히겠습니다. 택시나 식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 북한 공작원 만났다는 게 말이 되느냐. 유학 간 자녀 문제로 중국에서 문의한 사람을 만난 것이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자녀가 북한에 있는 건가요? 난 북한 분들을 만나서 왜 자녀 문제를 논의해? 아니 이 변호사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허접한 변호사를 예.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민변 쪽에서 처음에 이 변호를 맡으려고 하다가 영장이 이제 처지니까 물러났대잖아요. 그러니까 네. 민변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 간첩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예? 예. 다 무슨 뭐 안 택시 되겠어. 안에서 접선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대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주 고도의 어떤 이런 수사라든가 또는 접선, 이 ABC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아들이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 뭐 딸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왜 중국에 가서 만나는데 이런 공작원을 만나냐고요. 선생님 만나야지. 선생님 그러니까. 만나서 면담해야지. 그러니까요. 네. 니하오, 우리 아들 잘하고 있어, 엄마? 이렇게 물어봐야지. 뭐 하는 거야, 진짜. 그렇죠? 네, 아들이고 딸이고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자식도 버리고 공작원을 만난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청와대 속보가 나왔습니다. 저희 팩시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는 스텔스기 반대 활동가가 문 캠프 출신 의혹이라는 것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진짜 할 말 없는가 봐요. 왜 청와대에서 지금까지 나오는 게 보면은 무슨 사안에 대해서 뭐 꼭 얘기하는 게 언급할 가치도 없다. 그렇죠. 우리는 뭐 할 말이 없다. 뭐 침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문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해야죠. 근데 맨날 언급할 가치, 뭐 침묵한다. 김경수 때도 그렇고요. 이 몸통인 사람들은 늘 침묵하는 게 이 습관인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깃털은 예. 귀도 없고 눈도 없고 입도 없을 수 있어요. 예. 하지만 몸통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는 거예요. 얘기해야 되는 거죠. 얘기해야죠. 이 관련되신 분들 어떻게 됐는지. 네. 네. 근데 북한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었던 정부 하에서 이렇게 다수가 구속될 정도니까 이거는 정말 증거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우리의 촉으로 말해볼 수 있습니다.